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가 점점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데요. 환경이 잘 받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은 그런 모습이고 언젠가는 테슬라의 호기로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주가적으로는 데미지를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데미지를 입은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일 장은 추수감사절 휴가로 휴장이었습니다. 지수는 당연히 바뀐 게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채금리랑 유가는 당연히 움직임이 있었죠.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유가는 소폭 하락한 76불 정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일은 휴장이었고 다음 주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주 30일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에 30일에 사이버트럭 인도식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30일은 중요한 하루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4,446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4,450선 정도를 뚫어낼 수 있으면은 새로운 트렌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나스닥 빅테크 위주로 많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AI 관련된 주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승은 역시 AI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금주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 역시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물론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향후 가이던스에는 불안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적은 지금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한 AI 주식들의 실적을 보면은 지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나 200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인지 뭐 하락이 나오면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3,440이나 13,000선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QQQ와 같은 나스닥 ETF를 매수하시면서 차분히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다음 FOMC 회의는 12월 13일에 있죠. 금리 동결 확률이 95%로서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확률은 4.7%밖에 되지 않아요. 최근 물가 역시 기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는 내년 5월이나 내년 6월 정도로 지금 시장은 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장이 쉬었기 때문에 테슬라 주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 하나가 한 줄을 뜻해요. 테슬라는 분명 이번 올해 100불 초반에서 시작해서 234불까지 오르면서 한 130% 이상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최근 4개월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았죠. 반면에 엔비디아라든지 나스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의 움직임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잘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일단 주가가 최근 4개월 동안 잘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는 테슬라의 종합적인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순이익 EPS라고 합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최근 1년 넘게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차량 가격 인하가 이에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EPS라는 것은 특히 테슬라와 같이 아직까지는 자동차 판매 중심의 회사라고 하면 매크로 경기에 크게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매출액은 TTM 기준으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누계를 삼았을 때 96빌리언 정도 매출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돈 연간 130조 원 정도 매출액을 달성하는 회사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출액이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자,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브라이어리난 트위터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Buy damaged stocks, avoid damaged compan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가에 손상을 입은 주식을 사라는 거죠. 방금 테슬라와 같은 모습입니다. 레버뉴, 그러니까 매출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한다라면 사라는 것이고요.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는 이러한 주식은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러한 주식이 저평가라는 건데요. 테슬라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매출액은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자, 이런 주식을 사야 된다. 데미지를 입은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매출액은 이렇게 잘 상승하고 있지만 주가가 약한 이유는 EPS, 그러니까 순이익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순이익이라는 거는 마진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마진율이라는 거는 차량 가격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죠. 차량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자,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EPS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자, 내년에는 차량 가격이 잘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차량 가격이 잘 유지가 되면서 매출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내년 5, 6월 달부터 바야흐로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자동차 할부 금리도 낮아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차를 살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EV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고요. 금리 인하에 따라서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따라서 테슬라 차량 판매에도 어느 정도 부스터가 붙을 수 있고 차량 가격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자, 이 EPS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내년부터는 스멀스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에 도움을 줄 새로운 제품이 있죠. 바로 사이버 트럭이 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을 직접 홍보 중에 있는데요. 자, 북미의 테슬라 스토어에, 그러니까 테슬라 쇼룸에 계속해서 사이버 트럭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이버 트럭 출시는 11월 30일입니다. 6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사이버 트럭이 현재 미국 9개 매장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부부터 서부까지 가리지 않고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플로리다, 그리고 최근에 시카고까지 계속해서 이 사이버 트럭의 전시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구나 사이버 트럭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이 많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사이버 트럭의 훌륭한 품질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제이드 초이라는 분께서 한국인이신 것 같아요. 시카고의 테슬라 매장을 들렸는데 사이버 트럭이 전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운이 좋게도 이분께서 테슬라 투자의 구루라고 볼 수 있겠죠. 게리 블랙 님도 만나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대요. 자,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의 이 마감 품질을 보니까 단차도 없고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시된 제품이요,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인도할 제품입니다. 양산 후보 차량이 아니에요. 최종 버전 제작 차량이고 실제 고객에게 인도할 제품을 미리 전시를 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타보지는 못하고, 자,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진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규 고객에게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종 이 고객에게 인도할 제품들의 마감이 훌륭하다, 조립 품질이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한번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매크로 상황이 호전이 되면서 신규 제품이 나오면 역시나 후광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많은 고객들이 테슬라를 생각하지 않다가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테슬라 쇼룸에도 방문을 하고요. 테슬라 웹사이트에도 많이 접속을 하겠죠. 차량을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사러 갔다가 그랜저를 계약하고 오신 분들도 많죠. 그러한 모습이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사이버 트럭에 관심을 갖고 테슬라 매장이나 웹사이트에 방문을 했다가 모델 3, 모델 Y와 같은, 그리고 모델 X, 모델 Y도, 모델 S도 살 수 있겠죠. 자, 그러한 후광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연말연시 큰 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중국 쪽 소식을 알려주는 이 레이라는 분께서, 자, 중국의 FSD 베타를 출시하기 위해서 기가 상하이죠. 그러니까 테슬라 차이나는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 currently underway라는 말이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테슬라가 FSD를 중국에 출시하기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전 12가 준비가 되면은요, 12월 달 말이나 내년 초에 이 FSD 베타가 버전 12가 되겠죠. 베타 딱지를 뗀 FSD가 중국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FSD 서비스는 있어요. 중국에도 64,000위안, 우리 돈 약 한 1,100만 원 정도 되나요? 9,000달러 정도를 내면은 FS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현저히 그 성능이 차이가 나는 FSD라고 볼 수 있겠죠. 반쪽짜리 FSD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미국의 FSD 베타와 같은 안전 자율주행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은
미국에 출시하고 있는 이 FSD 베타가 베타 딱지를 떼고 중국에도 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FSD가 쓰일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와이드 릴리즈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 시기가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일단은 레이어드님에 따르면 FSD가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아직 반쪽짜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침투율은 0%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미국처럼 이 FSD 베타가 베타 딱지마저 떼져가지고 버전 11로 중국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침투율이 상승할 수 있어요. 성능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고 주행 편의성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이 중국의 FSD 베타 출시로 1%의 침투가 생길 때 이익 증가분이 135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돈 거의 150억 원씩 늘어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는 일시 구매에 따른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고 FSD는 아무래도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구독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한 달에 우리 돈 20만 원 정도를 내고 구독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포텐셜 마켓의 크기는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이 FSD 베타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y are preparing. 테슬라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FSD의 글로벌 와이드 릴리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와 테슬라 매출에 테슬라 이익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엔비디아의 EPS와 주가 상승인데요. 이 EPS 그러니까 순이익이 챗GPT 모먼트를 맞이해서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당 6불 대 EPS가 20불 대까지 올랐어요. 단숨에 반년 만에 순이익이 3배나 오를 수 있는 퀀텀 점프가 테슬라에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3분기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이를 잘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206%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죠. 바로 퀀텀 점프를 한 것입니다. 챗GPT 모먼트를 맞이한 것이죠. 자, 2등, 3등, 4등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입니다. 자, AI 산업의 발전 속도대로 이렇게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AI 시장이 성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인프라가 확대가 돼야 되겠죠. 그 인프라는 바로 AI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인터넷 업체들이 되겠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으로 저변을 깔아주면은 이미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를 활용을 해서 매출액을 늘리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되겠어요. 테슬라는 이러한 인터넷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업체가 아니라 일단 하드웨어 기반의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AI 소프트웨어를 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생활 AI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얼월드 AI를 구현할 수 있는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회사들은 하드웨어를 만들어내기가 지금 힘든 입장이죠.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EPS가 3배 상승한다든지 반년 만에 1년 만에 매출액이 3배 성장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테슬라에게도 언젠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렇게 FSD가 글로벌 와이드 릴리즈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퀀텀 점프의 기반이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주환님께서 장밋빛 전망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FSD의 정식 버전이 3개 대륙. 자,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는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과 유럽이 되겠죠. 미국, 중국,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1000달러까지 PR 250배까지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바로 유동성은 이 금리 인하 시기에 유동성이 당연히 확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어느 정도 청사진이 그려지는 거죠. 금리 인하에 따라서 유동성이 확장이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과 유럽에 FSD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요. 테슬라 PR을 250배까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0배는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좀 더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역사적 고점은 한 414.5불 정도였어요. 2021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기록한 주가였죠. 자, 그리고 2021년에 EPS가 2.26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EPS로 나누면 PER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183배예요. 자, 주가가 실적 대비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느냐 그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21년에는 상당히 고평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3배나 받았어요. 현재 테슬라 PER이 234불 기준으로
자, 54배에서 73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배에서 70배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183배면 상당히 고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 유동성이 터졌을 때고 모델 Y가 잘 팔렸을 때죠. 자, 2023년, 2024년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이런 모습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바야흐로 모델 Y에 비견이 되는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가서 유동성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PER을 250배가 아니라 한 183배까지 줘볼게요. 2021년에 이미 테슬라가 기록했던 PER입니다. 자, 2023년 EPS가 3.2불 정도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PER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 주가라는 거는 EPS 곱하기 PER이니까 586불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기준 테슬라 EPS가 4.3불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PER 283배 역사적인 PER 고점을 적용을 해보면 787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에 정말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유동성이 확장이 되고요. 3개 대륙 FSD 출시에 따라서 어느 정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이 PER 지수가 오르게 되고 이 PER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500불에서 700불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앞으로 한 2년 안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 500불, 700불 그리고 1000불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괴적 혁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FSD 기술 충분히 파괴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 사이버 트럭 역시 파괴적 혁신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애플이 50년 전만 하더라도 300만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었어요. 시가총액이 되겠죠. 현재 2023년 50년이 정도 흘렀는데 3트릴리언. 주가가 바로 269만 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꿈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작은 게라지라고 할까요? 이런 집에서 시작한 게 이런 거대 사옥을 꿈같은 이 캠퍼스를 지을 수 있는 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파괴적 혁신. 애플의 파괴적 혁신은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시작을 해서 스마트폰과 최근에 VR, AR 기기까지 아우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훨씬 더 큰 파괴적 혁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AI 기술뿐만 아니라 실제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까지 앞두고 있죠. 자, 바야흐로 우리는 AI 태동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떠한 기업을 투자해야 될지 정답을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의 근시안적인 조바심과 불안한 마인드가 투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마인드 관리 잘 해 나가시면서 좋은 투자 이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